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 손으로 직접 잡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다녀요. 그 보따리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빨간 이야기, 파란 이야기, 노랑 이야기. 이거 다 합치면 검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보따리에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물론 다 예정되어 있는 거지만 보따리는 풀어야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따리를 풀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음식만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맛 난다. 참 죽을 맛이다. 정겨운 맛이 보인다. 지금 얘기한 것이 보따리는 풀어야 맛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것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일명 중대처벌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21년 1월 26일 날 제정됐고요. 1년의 유예기간을 지나서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한번 보세요. 재해처벌법. 그죠? 중대하다, 무겁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거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처벌. 무섭잖아요. 그죠? 무겁고 무서운 얘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동안 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 제 교육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무겁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야, 별거 아니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대처벌법 앞만 읽어봐도요. 뭐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 잘못하면 처벌한다고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처벌하느냐. 이 법 해석론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처벌이라고 하는 거, 또 형벌이라고 하는 거, 이 개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벌, 이렇게 얘기해요. 처벌. 처벌의 개념은,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형벌을 과함, 이런 뜻이에요. 형벌을 과한다. 형벌을 과한다. 그러면 형벌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형벌. 이렇게. 형벌. 그죠? 형벌을 누구한테 가해요? 범죄인한테 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인에게 범죄의 효과로서 범죄인의 법익을 박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범죄인의 어떤 법익을 박탈하느냐? 라고 하는 게 법에 규정이 됐겠죠. 그죠? 개인의 법익을 박탈하는 건데 법률에 규정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걸 박탈한다고 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이 보호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형법 41조에 나와 있어요. 형법 41조. 형법이라고 하는 건요.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 및 보완 처분을 규정하는 거예요.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대신 범죄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관계가 없어요. 형법 41조에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9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총 9개죠. 그죠? 사형이 뭐예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그 형벌이에요. 징역은요, 범죄인을 교도소에다 구치시켜요.
구치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노역장 유치합니다.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금고는 역시 교도소에 유치를 하지만 노역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명예가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고형을 때린단 말이죠. 자격상실, 이거는요,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사람, 무기금고를 언도받은 사람, 당연히 그 법적 효과로서요 자격이 상실돼요. 그럼 어떤 자격 상실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일단 공무원이 못 돼요. 또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 이거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이사, 법인의 감사, 법인의 지배인이 될 수 없다. 또 법인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역이 될 수 없고 재산 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격상실이에요. 근데 자격정지는 뭐냐? 자격상실보단 더 약하겠지, 그죠? 1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한 금액, 그 금액은 얼마냐면 5만 원 이상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형벌이에요. 과료는 벌금보다 더 낮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구류 있잖아요. 구류. 교도소에 유치하거나 우리가 징역 금고하게 되면 교도소에 유치한다고 그랬죠. 구류는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1일 이상 30일 미만을 구치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구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몰수,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범죄에 사용된 물건, 그 다음에 범죄로부터 얻어낸 이익을 빼앗아가는 거. 이걸 몰수라고 그래요. 그럼 범죄로부터 받은 이익이 이미 다 사용하고 없어졌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우에 추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9개의 형벌 중에 사형, 생명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명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징역, 금고, 구류. 이거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것을 우리가 명예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명예형. 그 다음에 벌금, 과료, 물수. 재산을 뺏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산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형. 이렇게 9가지 형벌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 9가지의 형벌을 받게 되면 말 그대로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 과태료 얘기 들어봤을 거고요. 범칙금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전과자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법상 행정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자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처분을 받을 때 이러한 명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아, 그럼 나는 전과자가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냐? 범죄에 과한단 말이죠. 그럼 범죄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보니까 처벌한데 형벌을 가한데 그 얘기는 뭐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게 되면 나는 범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건 범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률적 개념으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성 요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뭐 법률 전공하고 공무원 시험 보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개념을 보니까 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겠구나. 구성 요건 해당성, 그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 살펴봐요. 아, 해당한다. 그럼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살펴봐요. 위법성에 해당한다. 그럼 책임성이 있느냐 없느냐 살펴봐요. 오늘 이 교육을 계기로 내가 추억을 되살려야 되는데 제가 학교 들어올 때는 TRS 이렇게 했어요. 독일어거든요. T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트 베스탄트, 타트 베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요건.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츠 비드리히 카이트. 위법성에는 위법. 그 다음에 책임은 슐트. 그래서 범죄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TRS에 해당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죠? 그럼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보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위법성, 책임성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그래서 이것만 먼저 살펴볼게요. 위법성이라고 하는 거는 법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위법했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우리 범죄 성립 요건 얘기할 때는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해서 소극적인 판단을 해버려요. 어떤 경우에 위법성이 없느냐? 내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테니까.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의료진의 의료행위 위법성이 없죠. 그 다음에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홍수가 막 밀려와갖고 나 살자 도망가는데 옆에 사람을 밀어서 상해를 줬어. 긴급피난이잖아요, 그죠? 그거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성 단계에서는 뭘 따지느냐?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형사미성년자 처벌하지 아니하고 다른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대가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경우, 좌우에서 물건이 떨어지는데 그걸 맞으면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확 밀쳐버렸어.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지는 행위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 이러면 책임이 조각된다. 문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해야 될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말이에요. 구성요건 해당성. 그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형법상의 일반 이론은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성요건 해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범죄 사실, 구체적 사실이 형법상 부정되어 있는 그 내용과 일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봐요. 형법 250조에 살인죄가 있어요.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는 자에 해당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법적 결과로 형벌을 가하는데 어떤 형벌을 가하느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어요. 객관적 구성 요건. 여기에 주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 사실로서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행위, 살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고의가 같이 합쳐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행위가.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 어디서 진가를 발휘하냐? 갑이, 내가 가끔 수업을 하면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갑이 우를 죽이면 무슨 죄에 해당하냐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이 통상 살인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폭행으로 고의를 갖고 있었는데 사람이 죽이게 되면 폭행치사가짜가 돼요. 상해 고의로 때렸는데 살인 발생하면 상해치사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의 고의로다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존속인 경우는 존속살인죄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영아, 키우기 힘들어서 영아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존속살인죄는요, 형이 가중되고 영아살인죄는 형이 감경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유업성 조각사유 있잖아요. 정당방위 상황, 정당행위 상황, 긴급피난 상황, 해당하게 되면 이법성이 조각돼서 아예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형법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잖아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요,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형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 근데 누가 그러던데요? 지난번 한 번 회의하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하게 되면 누가 처벌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얘기죠.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벌 대상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기관이에요. 그럼 기존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현장 관리 책임자들 다 처벌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면 그럼 처벌 안 받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일반 형법이 있어요. 일반 형법이.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여기도 중대재해 개념이 있어요. 중대재해 개념이.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요. 그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가 발생했다. 질병자가 발생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까? 기본적으로 일반 형법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살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게 중대재해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아주 이 중한 결과가 발생했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 형법의 특별법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이에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이게 적용이 되고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적용하는데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까 내가 얘기한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형벌을 과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와서 그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경영 책임자 너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다 보면 무서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법률을 한번 따져봐요. 우리가 단행법률은요, 일종의 목적이 있어요. 형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통상 일반법에는요, 일종의 목적이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에는 일종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목적을 보니까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그죠? 그죠?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그죠?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위반하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명 피해를 입힌 누구?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 여기는 기관을 포함합니다.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 왜 처벌하느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률은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시민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 경영 책임자를 그렇다 처벌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시민들 갖다 법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의무가 최고 경영자에게, 경영 책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공중이용시설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위탁시설 많이 있잖아요. 그죠? YMCA가 운영하는 시설이 과연 공중이용시설이냐?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위탁시설의 경우에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또 누가 그러던데요? YMCA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그게 공중이용시설이 아니면 이 법률의 목적은 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 법이 적용될 수가 없죠. 뭐가 적용되겠어요? 거기에 과실이, 물론 고의가 있을 수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과실이 있다고 하게 되다 보면 형법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런 사고가 예상치 못한, 예상할 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을. 피해자에게, 유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게 되면 책임이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책임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중대재해는 뭐냐? 중대재해는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중대재해는 뭐냐? 법률을 보니까 중대재해는, 그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두 개 합친 것을 중대재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가 뭐예요? 중대산업재해. 산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으니까 산업재해 중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보게 되면
산업재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 중 중요한 거 어떻게 중요해요?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두 번째, 동일 사고로 인하여, 동일 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고에서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누가? 부상자가, 그죠?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 유해 요인, 해로운 요인으로 해서, 유해 요인으로 해서 1년에 직업성 질병자가 3인 이상 발생한 경우. 요거보다 아래 단계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을 따져봐요. 근데 이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체기업 금융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법인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역시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 또 그 시설로부터 부상자,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은 이것보다 더 약해요. 중한 결과가 좀 덜 중요한, 경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사망자가 1명 발생했거나 부상자와 질병자가 합쳐서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인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인지,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가늠하겠죠. 물론 그 판단은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거. 그러면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법률은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냐? 그 의무에 위반하게 되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내용 보면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하고 시행령만 있단 말이에요.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의기관 국회 있잖아요, 국회.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국회에 보냈잖아요. 입법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국민이 너무 많아.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우리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로 보는 거예요. 우리 거를 대신 법률을 좀 만들어 주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권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에요. 똑같이 권자라고 하더라도 권리인 경우가 있고, 권한인 경우가 있고, 권능인 경우가 있다. 권능, 우리 저기도 좀 나오잖아요. 그 저기 사도신경인가 주기도문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것을 우리가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와 체계 공영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양하게 있는 법률과 시행령을 제가 보고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거든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그걸 의무를 부과했어요. 이거 이행 안 하게 되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두 번째,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할 것,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우리 중대재해 관련한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 안 돼 있죠. 내년엔 해야 되겠죠. 추경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왜 그 위반하게 되다 보면 그 위반한다면 처벌받는 것이나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그 처벌을 받으니까. 그 인력과 관련해서 보세요. 인력과 관련해서 상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래요. 전담 조직. 두 번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그죠? 그죠? 이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래요. 권한 부여. 그 다음에 예산도 편성해 주래요. 편성. 그 다음에 이 사람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만들어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 안전 보건 종사자 있어요. 그죠? 의견 수렴 절차.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있죠.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안이 제시되게 되면 개선을 이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3번입니다. 큰 3번. 안전 점검을 해라. 안전 점검을 해라. 재해가 발생했다. 현장 조치를 해라.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를 작업을 중지시키고 다른 데로 대피시키거나 이런 조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감독관청이 있어요. 그죠? 감독관청.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에서부터 행정명령이 내리는 경우 그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되고 이행하는지 점검해라. 다섯 번째 뭐냐면 이 법률에는 없지만 안전 보건에 관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실시했는지 점검해라. 대충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러면 이게 중대재해법이 처벌받는 건 줄 알았더니 경영책임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 그럼 그 조치만 이행하게 되면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면죄부를 주잖아요. 면죄부.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고 나서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뭔지. 그죠? 경영책임자의, 그죠?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뭔지, 범위가 또 얼마큼 되는지, 범위가 얼마큼 되는지, 그죠?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기업마다 인사체계가 다르잖아요. 그죠? 명칭도 다르게 쓰잖아요. 또 직책별 실제 업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죄형 법정주의가 뭐예요? 국가는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함부로 갖다가 생명이 처하거나 자유형이 처하거나 재산형이 처하거나 명예형이 처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기가 처벌받는 거 법에
말 그대로요.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좀 유식하게 말하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 그래서 우리가 제형법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형법정주의 입원했다? 그럼 위헌이죠, 위헌. 이 법률은 국회의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효력을 발생했지만 위헌이다? 아예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중요한 거. 요 의무에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처벌을 받을까. 쭉 법률 내용이 중대산업재해도 나오고 중대심재해도 나오고. 내가 합쳐봤어요. 합쳐봤어. 사건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사망 이외의 중대재해 있잖아요. 그죠? 중대재해. 뭐예요? 첫 번째,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중대재해의 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질병자가 발생했다. 그죠? 병자가 발생했다. 사망하게 되면 처벌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였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든 중대시민재해든 요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더 중해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더 중해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게 더 무거운 처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이상의 징역 하니까 형벌에 상한선이 없죠, 그죠? 일반 형법의 형벌의 상한선이 25년을 봅니다, 그죠? 근데 중대시민 재해 말고 중대산업재해는 여기에 더 플러스 시켜요. 더 플러스 시킨단 말이에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형이 선택형. 근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요,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징역 2년, 벌금 얼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건 법관의 재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해에서는요, 동일한 사고가 형의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선고받았다고 해서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니죠. 1심, 2심, 3심이 있으니까.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형을 2분의 1 가중한다. 가중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중한다. 그래서 법관은 반드시 형을 가중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대시민재해와 이게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 행위를 한 개인에게 과하는 것이 형벌이에요. 근데 법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을 교도소에 갖다가 쳐넣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쳐넣을 수 있다. 좀 비옵니다. 그죠? 유치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법인의 생명을 끊을 수 있어요? 물론 법인을 폐지시키거나 해산시키면 생명에 준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인의 수용 능력에 관한 게 논란이 사실 돼요. 그죠? 그래서 법인을 처벌하려고 그러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둬야 되고요. 그 법에서 정하는 형은 형벌은 벌금형이에요. 벌금. 그래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에서, 그죠? 그 기관에서 벌금을 과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5가지 의무 얘기했잖아요.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져야 되는 자신의 안전보호 의무란 말이에요. 거기에 위반하는 경우에는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드시 벌금을 매기라도 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에는 빠졌지만 나중에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도급, 용역, 위탁하게 되면 그 공사 현장이나 여기에 대한 장악은 그 도급업체에서 갖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업무를 위반했다라고 하게 되면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급 용역 위탁이 생긴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도급 용역 위탁이 생긴 경우. 그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 최고 경영자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설, 장소,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인 지배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도급업체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법률을 내용에 있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목적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내용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것만 열심히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이 법률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누가 올까요? 누가 올까? 근로감독관이 오겠죠. 사법경찰관이 오겠죠. 근로감독관도 사법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와서 뭐 봐요? 조사하잖아요. 조사. 그러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점검한 내용들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그것을 제시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의무 위반을 다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거기 좀 한번 보자. 아니야, 거기도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일반상 형법상 이 살인이나 고의과실의 살인이나 상해, 이거 따져보자. 근데 YMCA는 사실 YMCA 창립 초기서부터 재난, 위기, 안전을 모토로 해온 거 아니에요. YMCA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국가의 위기를 관리해오던 사람이에요. 민족의 위난을 관리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산업 현장에 또 작년 올해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이루어진 재난안전대행에, 그죠? 바로봉사단도 출범시킨 주체고, 이제 산업 현장을 보자 말이에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까 전담조직 했는데 시설운영부, 과거의 명칭입니다. 그죠? 지금 명칭은 재단사무국으로 바뀌었지만 그게 전담조직인 거예요. 거기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의무를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법률상 되어 있는 점검,
계획,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YMCA라고 하는 운동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에서 얘기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울 YMCA 안전, 서울시 안전, 대한민국의 안전, 세계 안전, 이거를 책임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